자, 들어갈게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위험의 처리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위험이 있다. 그냥에 대해 처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가 이제 시험에 나오냐면, 일단은 페이지 가시면은 26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조금 제가 체크해드리고, 이게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있는데, 일단 가볼게요. 위험의 처리가 있고요. 처리하는 게 있고, 뭐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일단 위험에 대한 처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 아까 위험을 반영 전과 반영 후가 틀리다는 거야. 위험 반응하고 반영 후가 틀리다는 거는 아까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중에서는 어떤 게 커야지만 투자하시겠어요? 기대가 커야 되죠, 그죠? 기대가 커야 된다는 게 가장 우리가 출제 비중이 높아요. 학기론에서 아까 요구가 나오면 커야 된다, 요거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럼 요게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10이고 얘가 10%면 타당성이 있죠. 근데 부동산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부동산을 투자할지 말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투자를 생각해서, 부동산을 봤더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따라오세요. 위험을 회피한다. 그러면 위험한 투자는 아예 제외시킨다는 건 은행에만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투자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고 회피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위험류의 자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볼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수적과 아까 할인율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수적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보수적은, 자, 어떤 걸 이제 조정시키냐. 보수적과, 자, 따라보세요. 할인율. 아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이 조정률이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할인율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수적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자, 따라보세요. 수익을 낮게 잡는다. 위험하면 수익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대 수익률을 조정시켜요.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낮추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8까지 떨어졌다. 그럼 요구가 더 크죠. 그럼 투자할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기각하겠다는 거죠. 기각하고, 이건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 그럼 할인율이 기대 수익률이었어요? 아까 요구 수익률이었어요. 그러면 기대가 만약에 10인데 요구 수익률을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죠. 요구가 커지게 되면은 30%당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용합니다. 짭니다. 얘는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냥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켜. 나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맞죠? 근데 얘는 그냥 투자는 해. 투자를 하는데 보수적은 그냥 수익을 조정해. 수익을 조정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얘는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이 보수적이 나왔다? 그럼 그냥입니까? 수익을 낮게 잡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은 상향, 하향. 그럼 기대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갑시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높게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하고 불을 급제할 수 없고요. 할인율은 그냥요, 위험률을 높여요. 이 높은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요구 수익률을 하향한다, 상향한다. 하향해요. 위험이 커질수록, 하자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수적은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조정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내려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큰 것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을 조정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항상 기대 수익이 나오면 무슨 조정시키고, 요구 수익이 나오면 상향을 조정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갑자기 그러는데, 자, 따라서 애가 요상하다. 요상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럼 따라서 요상하다, 위험하다. 요상이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요. 따라서 기하가 요상하다. One more time. 기하가 요상하다. 그럼 기대 수임은 어떻게 조정시키고요? 하향. 요구 수임은요? 사양 조정시키는 거예요. 일단 하세요. 집에 가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기하가 어떻게? 그럼 기대 수임은 어떻게 하고? 하향. 요구 수임은요? 사양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내 강의가 요상하네. 미치겠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관리한다. 관리하는 것은, 자 보세요. 짚어보세요. 내가 차를 갖고 나가면 오늘 내가 뒤질지,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냥 해요. 차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위험의 회피라는 거는 따라서 운전을 포기한다. 그럼 자동차에서 나오는 위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아예 찍어줄게. 따라서 회피와 전가만 나온다. 회피와 전가만 나와요. 그죠? 근데 전가라는 건 내가 그냥 해요. 보험을 들어요. 그럼 사고 나면 그냥 해요. 보험회사가 돼요. 그럼 제3자 떠넘기죠. 떠넘기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전가입니까? 전가요.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면 가만히 있어. 임대인이 임대를 올려. 그러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임대료 인상 나오면 이건 회피야, 이건 전가야. 아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전가야, 이건 회피야. 회피 이 두 가지만 나온다는 거죠. 그냥 찍어줄게. 따라서 회피와 전가만 나온다. 다른 거 안 내. 알겠죠? 그럼 교수님 이게 뭐예요? 보유는? 그러면 내가 보험비가 비싸. 그냥 현찰로 박어. 현찰로 박었다는 건 내가 낸다는 거고. 이건 따라서 위험을 줄인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연습을 많이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지? 근데 내가 뭐하고 뭐만 나온다 그랬어? 회피하고 전가만 나와. 이건 내도 틀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알기 때문에 보유 총재 안 내. 전가와 회피만 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부동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전가야, 회피야. 보험 들거나 물가 상승에 임대를 올리는 거는 전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볼게요. 민감도 분석은 오른쪽 보시면은 민감도 분석이라는 자체가 265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에 참고란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나오시고 요거는 다 책에 파란 색깔 적혀져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 같은 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민감도 분석 찾으셨어요? 근데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기출. 오른쪽 기출이라는 두 문제가 있죠. 요게 민감도다라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민감도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경비, 공실 이런 걸 위험 요소를 찔러서 결과치가 수익률이 막 많이 변해서 민감하게 되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 배가 이제 결과치라면 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내 몸에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 같은 거 그냥 오면 들어가면 그냥 배가 부글부글해.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자, 따라서 투입 요소. 지금 오른쪽 기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랑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투입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게 변화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변화. 변화에 따라서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서 변화가 중요하다. 변화가 중요해, 변화. 이번도 민감도 타당성에서 투입 요소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죠. 결과치.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민변. 그 민감도는 그냥이 돼요. 변화가 나와야 돼요. 변화. 투입 요소에 따라 변동, 변화, 변수, 결과치 나오면 얘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따라서 흡수 분석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교해서 맨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라서 민변. 그럼 얘는 추세가 나와야 돼, 변화가 나와야 돼. 변화, 변수, 변동 나오면 얘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서 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여러분이 작년에 막 불장이었는데 비트코인까지 불장이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만 투자해야 돼요? 주식도 투자해야 돼요? 비트코인에 나눠서 투자해야죠. 그다음에 분산하자.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그죠? 하나에서 땄으면 하나에서 잃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 별별 3개 굉장히 투자 잘 돼.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쫙 이제 가열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데 도대체 뭐냐. 여기 이제 주식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앞돌이가 이제 1억을 갖고 있는데
A, B, C, D에 나눠요. 나누게 되면 집중해야 돼요? 분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 상장이 폐지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딴 걸 여기서 커버한 거를 커버할 수 있고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위험이라는 게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박스는 제가 아까 앞에서 아껴놨던 곳인데 넘겨보세요. 앞쪽에서 어디에 있냐면 얘가 페이지 258페이지에 있어요. 258. 어머! 거기 있어요?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주식이요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IMF나 코로나가 터져서 주식이 다 떨어졌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 자산입니까? 모든입니까? 모든 내 자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 자, 그런데 주식회사 하림에만 투자했어요. 당 만드는데. 그럼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는데 조류독감이 터지면은 얘 개별 자산만 오기 때문에 얘 주가만 떨어지지 돼지고기 소고기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냥니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별 자산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걸 비체계적이라고 해요. 비체계적. 자, 그럼 가볼게요. 집중이 맞다, 분산이 맞다. 분산. 그럼 체계적은 그냥이야 모든 자산에 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 구성자산수가 물고기라면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듬성듬성이에요. 그물이 체계적이에요. 제 물고기들이 피할 수 있어? 피할 수가 없어? 없어. 그물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촘촘하니까. 이거 듬성듬성이야. 체계적이야? 비체계적이야? 피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건 그냥이야. 그물이 체계적이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피할 수 있죠. 이것부터 잡아야 돼? 제형 생각이 안 나, 이거. 이거 그물이 어떻게 있어? 뭐야? 이건 그물이 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그냥이야. 모든 자산이야. IMF, 코로나는 그냥이야. 다 못 피해. 피할 수 있는, 없는죠. 그 다음에 아까 위험에서 수익이, 자, 따라서 위수비, 상세라는 건 퉁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63빌 닦는데 한 100억 준다면 가서 눈보러 가도 닦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구 수준에서 위험할 종류는 감수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체계적이고, 요거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비체계적은 모든이에요, 개별이에요. 피할 수 없는, 있는. 그럼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켜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켜요. 맞나? 자, 생각해봐. 체계적은 IMF 왔어. 피할 수 있어, 없어? 제거돼, 안 돼? 제거되는 건 체계야,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요. 따라서 비계 제거. 비계 제거. 절 포함해서 옆구리를 잡아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그럼 그냥인데 분산 투자해야 돼. 분산 투자해야 돼요. 맞나?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체계 제거가 나갈 때, 비계 제거가 나갈 때. 비계 제거할 수 있지, 체계는 못 제거시킨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총위험이라는 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줄이지만 얘는 줄여요, 못 줄여요. 그 위험은 줄지만 완전히 0까지 못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습니까? 파업을 했다는 거는 다 한 거예요? 그 회사만 파업한 거예요? 회사만 파업한 거고. 맞아요? 법적 문제라도 그 회사만 법적 소송이 걸렸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마스크 썼으니까 입 모양을 잘 못하는, 이게 잘 잘해야 돼. 다시 경기 변동. 경비 변동. 그럼 경기 변동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기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경비 변동은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물 필기를 하고 다 있잖아. 이거 갖다 옮겨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죠? 이거 눈으로 즐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계를 제거시켜요? 비계. 그래서 이제 안전한 결합 편익은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자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보세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넘기셔서, 페이지에 268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268페이지로 가시면, 268페이지 가시면은 포트폴리오 효과의 상관계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뭐냐면 한 자산의 수익률 변동에 따른 다른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놨습니다. 자 이걸 가기 전에 연습 게임 좀 한번 해볼게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수익률에 대한 변동. 여러분이 보실 때 아까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다는 건 닭 만들기 때문에 주류독감 터지면 얘는 떨어지지만 돼지고기 올라갔지. 근데 상관이 있는 것끼리 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내치킨, 교촌, BBQ 그냥이야 다 닭 만드는 곳이야. 연관이 되는 거죠. 분산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따라서 상관이 적어야 된다. 개수가 작아야 된다. 개수가 작아야 돼요. 그럼 잡는다는 것은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죠. 동일한 방향이 좋습니까? 반대 방향이 좋습니까? 반대 방향이 낫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랑 선풍기는 맑을 땐 잘 팔리죠? 비 오면 그냥이야 다 작살나고 부채와 우선은 같아요? 반대예요? 얘가 잘 팔리면 얘가 안 팔리잖아요. 같은 게 나? 반대인 게 나? 반대인 게 나? 자, 다시 할게. 이 상관이 많아야 돼? 상관 관련이 적어야 돼? 그럼 큰 게 좋아? 수치가 작은 게 좋아?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이 좋아? 반대 방이 좋아? 반대 방이 좋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만약에 10%, 자, 따라서 수익률은 다 같다. 근데 완전히 반대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죠. 근데 얘는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10% 동일할 때는 플러스 1일 때는 따라서 제거가 안 된다. 안 돼요. 비책을 전혀 제거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면 그냥입니까? 완전히 반대면서 10% 줄였죠. 따라서 완전히 제거한다. 그 마이너스 1 때는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자, 그러면 268페이지 양가로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상관계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상관계수는 자 볼게요. 상관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 칠판. 플러스 1이면 전혀 제거가 돼? 안 돼? 마이너스 때 완전히 제거됐죠? 플러스 1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항상 분산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268페이지하고 있는 건 아세요? 아시고. 자, 분위기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수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수를. 또 4개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게 낫다, 반대인 게 낫다. 반대인 게 낫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의 좌측에 위에 보시면 참고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죠? 여러분들 같은 게 낫나요? 반대인 게 낫나요? 부동산은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용도에 대한 유형 다르죠?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요것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9에 보시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요거 들어볼게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자,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또 이쁘게. 이쁘게만 한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어떻게 추제가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항상 세로축이 수익률이고요. 요 이제 가로축이 위험이라고 한다면, 편하게 들으시면 이제 평균이라는 것은 수익을 얘기하고요.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해요. 자, 적으세요. 자, 평균은 뭘 얘기한다? 수익. 분산은요? 위험. 적으시고, 도대체 그러면 요거 무슨 뜻이냐? 한번 가볼게요. 수익은 낮은 게 좋아요? 수익은 높은 게 좋아요? 높아야지만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높아야 되고, 위험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 20%, 30%, 40%, 10%, 20%, 30%, 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A, B, C, D 자산이라는 게 있었죠.
요게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들어보죠. 자, 그러면 다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돼요.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시죠? 매장에 있는 걸 다 처먹어야 돼? 골라 먹어야 돼? 잘 골라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들이 이제 대안들이에요. A, B, C, D, E, F, G, H, I, J라면, 자, 요거 따르세요. 동일 수익. 동일 수익에는 높은 위험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낮은 위험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요 낮은 위험이 그냥입니까? 높은 위험들을 지배합니까? 지배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요거 낮은 위험이 얘네들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일 위험일 때는 높은 수익이 좋죠. 높은 수익이 낮은 수익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쏘른 말을 했나? 다시 갈게. 그다음에 수익이 같다. 위험이 어떻게 된다? 낮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높은 것들을 다 지배해서 얘만 선택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같으면 얘 선택하고 얘는 지배하죠? 이때고 지배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동일한 위험입니까?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이걸 좀 커닝 좀 해. 높은 수익이 좋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하면 높은 수익. 수익이 높아야지. 이렇다면. 맞죠? 그럼 그냥 낮은 거를 지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선택이 됐는데, 얘네들 하나하나 점들을, 그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은 대안들이에요. 연결한 전선이, 그다음에 효율적 전선. 그다음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 프론티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그냥입니까? 집합을 했습니까? 그 동일한 이유에서 최고의 기대수를 나타내는 것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아까 위수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하향한다, 얘가 우상향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269는 제가 요 그림 보시고 271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271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럼 1번 가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무슨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게 점이고. 그럼 2번, 그걸 집합한 게 그냥이야? 효율적 전선이야? 프론티어죠.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를 나타내는 것을 연결한 게 효율적 전선 A, B가 우상향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밑에 투자는 주어진 위험에서 그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위수비,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넘겨보세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안 했죠? 안 했잖아, 이거. 해줄게. 무차별 곡선은 어디 찍어도 차별이 없는 곡선이에요.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줘.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봐봐. 2번 보시면은 투자자들의 위험의 태도는 무차별 곡선을 표시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래로 볼록한 우상형이 위험의 모족이에요. 위험의 피도가 클수록 더 가파른데, 일단은 그 3번이 이제 중요할 건데,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요게, 따라서 효율적 전선, 따라서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이 어디든 찍어서 효용이 있는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험의 피형이에요. 투자의 위험의 태도 아래로 볼록해서 위험의 무차별 곡선과 이 효율적 곡선이 따라서 만나야 된다. 따라서 접하는 점이다. 교차해요? 접해야 돼요? 교차하면 두 점이 생기겠죠. 접하는 점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효율적인 전선과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에서 우상향하는 모양, 더 높은 수익, 더 많은 위험을 얻는 비례관계와 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따라서 접하는 점이다. 교차점이라고 그래야 돼요? 접하는 점이라고 그래야 돼요? 접점. 여기 최적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272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가시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접하는 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저는 1억 주면 뛸게요라고 하고 어때요? 저는 2만 원만 주면 뛸게요라는 애가 있죠.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자, 따라서 가파르다. 가파르면 보수적이죠. 근데 이제 완만하면 보수적이에요? 좀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밑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위험 용도가 더 크다는 애는 아까 1억다라는 애는 그냥입니까? 보수적, 방패, 그냥이야 급경사야. 급경사고 위험 용도가 작은 애는 공격적이죠. 그래서 완경사로 간다는 거죠. 요거 아시겠죠? 이렇게 가서 최저 포트폴리오는 이제 뭐 교차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이에요? 접점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그럼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이 가장 포트폴리오로 제일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히셔야 됩니다. 자, 3번은 정답이 몇 번이죠? 5번인가요? 자, 이게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이제, 요건 이렇게 될게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선택한 게,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4개가 좋죠. 그 구성원 목수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2개가 낫나요? 4개가 낫나요? 4개가 나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아까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5번이 정답이죠.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동일한 위험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위험 회피형이라고 했습니까? 회피형이라는 자의 공격적과 보수적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할 때에 대한 동일한 위험 증가에서 기울기는 달라요. 다르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18을 보시면 이거 그대로 책이 있으니까 적지 마세요.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수익도 낮습니까? 위험도 낮죠. 이걸 따라서 보수적이라고 한다.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크죠. 또 보수적이겠어요? 공격적이겠어요? 근데 교수님, 아까 얘는 틀린데요? 얘는 뭐냐면 따라서 무차별 복사. 무차별 복사는 동일한 위험에서 기울기를 갖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뭐 또 기울기입니까? 그냥 기울기는 아닙니까? 아닌 상태에서 그냥 공격적과 보수적에 대한 그 경향만 물어보게 된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일 증가했을 때는 그 기울기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건 그냥이요, 그냥 공격적 보수적에 대한 물어본 거죠. 그때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은 그냥이요, 보수적이에요. 공격적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그렇고 저것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아까 그 앞쪽에서 요구 수익률을 한번 가볼게요. 요구 수익률로 가시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많이 물어봐. 강사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건데, 26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63페이지로 가시면, 263페이지에 박스 찾으셨습니까? 네. 보수적, 공격적 있나요? 네. 이건, 자, 3, 4번이, 자, 따라해봐. 동일한 위험 증가. 자, 이건 그냥요, 같은 조건이었어요. 조건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보수적, 공격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랑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위험의 보수적, 공격적과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저를 보세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헷갈려요. 그죠? 공부를 하면 헷갈린 거죠. 그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온 거는 공부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63에서는 그냥입니까? 동일한 위험입니까? 거기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어본다는 자체는 공부를 하니까 물어본 거지,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럼 얘나, 쟤나, 뭐, 그것이 좀 틀린 거예요. understand? 네. 근데 여기서 프린트에서는 그냥이야, 그런 얘기가 없죠. 동일한 위험 증가라는 게 없잖아요. 얘기 좀 해봐. 네. 그냥 얘랑 얘를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낮은 수익, 낮은 위험 보수적이고, 높은 수익, 높은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20년째 강의인데, 여기를 가장 많이 물어봐. 근데 그냥이야, 모르면 안 물어봐.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물어보는 거지, 그죠? 아시겠죠? 괜히 얘기했다, 진짜. 3번에 몇 번이 정답이에요? 이건 무차별에 대한 그 기울기를 보는 겁니까? 그냥 그 성향입니까? 성향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기울기에 대해서 완만하다, 가파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5번이 정답이고. 자, 포트폴리오는 아까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체계적으로 제거시켜요? 그럼 포트폴리오는 1번, 총위험 중 어떤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셔야 돼요? 비체계적.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2번. 시장 참여자 전체에 대한 악의되는 아까 경기 변동 기억하세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가 변동이 인플레잖아요. 그럼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 부동산은 지역별 유형별로 다르죠. 그럼 부산 투자로서 하는 것이 곤란하다, 용이하다.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수익률 방향이 유사한 방향은 안 좋죠. 그럼 1에 가깝잖아요. 부산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다라고 하셔야 되죠. 찾으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266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걸 할까 말까 지금 생각해 있는데 계산을 우리가 이제 기출특강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해버릴게요. 계산기 꼭 갖고 다니세요. 26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따라해봐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볼게요. 무슨 얘기냐? 아까랑 크게 다른 거죠. 아까는 그냥 곱해서 더한다라는 자체, 아까는 5문제 있었어요. 5문제. 넘기지 마시고. 아까 GT 이용한 문제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수익률만 나온다. 수익률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더하면은 그냥 끝나버렸어요. 곱해서 더해서 끝나버렸거든요. 얘기 좀 해봐요. 이건 이제 따로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중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죠? 나와서 일단 가볼게요. 요거는 그냥요,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또 한 번 또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보시게 되면은, 자, 합니다.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강사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풀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는 집중이에요? 분산이에요? 분산. 그럼 자, 이해를 먼저 시킨 다음에 계산의 좀 편법을 갈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투자 비중. 뭐냐면 내가 100억, 10억이 있으면 6억, 4억 투자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투자하는 거예요? 60%. 여기는요. 그래서 투자 비중, 자산 비중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20억, 30억, 50억이면 여기에 많이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나와준다는 얘기죠. 더 나와주고 수익률이 있으면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가중평균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수익률과 비중이지 투자 금액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50, 50이 나올 수 있고 40, 60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267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ABC의 3개의 부동산 자산이 이루어졌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이 경제상황 예상의 분포가 닿았다. 자, 볼게요. 호황과 불황이 지금 몇 프로 나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50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는 50, 50 아니면 40, 60 나와요. 그럼 어떤 게 더 쉬워요? 40, 60이 쉬워요? 50, 50이 쉬워요?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50, 50 나오기를 원하셔야 돼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인데 50, 50 나오면은 제가 풀어드리고 40, 60 나오면 요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예제 문제 1번 있어요? 네, 1번 있어요. 찾으셨죠? 갑니다. 그럼 합격했으면 좋겠죠? 제가 해줄게요. 자, ABC 있어요? ABC 있어요. 분위기 좋아서 해줄게. 그럼 거기 비중이 있잖아요. 그럼 비중이라는 포트폴리오 비중은 몇 프로 불러보세요. 20, 30, 50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찾았죠? 이게 뭐냐면 100억에서 20억, 30억, 50억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투자 비중. 투자 비중이 얘는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 보시면은 호황과 불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호황과 불황. 호황이 아까 몇 퍼센트였어요? 50. 불황이요. 50. 자, 근데 40, 60은 자, 볼게요. 50, 50은 암산이 돼요. 답이 암산이 된다. 쪼개가지고 옆에다가 대놓고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6이라는 글씨가 있나요? 4라는 글씨가 있죠. 그러면 6의 반은 얼마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얼마냐면 3. 4의 반은.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그냥 계산 끝나는 거예요. 얘는요. 뭐 해줘도 좋아하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40, 60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하면 진짜 완벽하게 다 끝내버려요. 50, 50 나오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여기 8하고 얼마가 있죠? 불러보세요. 4가 있나요? 8의 반은 4, 4의 반은 합치면요.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죠? 여기 있는 것만 GT 쓰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하고 얼마가 있죠? 2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10의 반은 5, 2의 반은 1이죠. 그럼 합치면요. 따라서 GT를 이용한다. GT를 이용하면 끝나버려요. 얘는 계산 방식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제가 칠할 때 치세요. 제발 좀 칠할 때 같이 할게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칠할 때 치세요. 칠할 때. 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숫자 곱하기 퍼센트죠. 숫자 곱하기 퍼센트예요. 꼭 맞히셔야 돼요. 50 곱하기 6%예요. 갑니다. 쳐보세요. 20 곱하기 5%. 20 곱하기 5%. 그럼 나온 숫자를 얘기해 보세요. 1인가요? 그러면 A씨 절대 누르지 마세요. GT가 계산해 주니까 30 곱하기 60% 몇이에요? 30 곱하기 6% 1.8이죠. 그 다음에 50 곱하기 6% 3이 나오나요? 그럼 GT를 눌러보세요. 지가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얼마예요? 5.8인가요? 그다음에 58 개띠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7파 40, 60 나오길 원하세요? 50, 50 나오길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그냥니까 반반씩 쪼개면 됩니까? 쪼개서 옆에다가 계산해보니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다시 40, 6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계산을 다 해야 된다. 해야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따라서 무식하게 곱해라. 그럼 20하고 20 있죠? 거기다 400이라고 적으세요. 400. 적어야 빨리 20에다 400. 적었어요? 그 다음에 30 곱하기 25면 750이 나와요. 그 정도.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50 곱하기 10은 500이죠? 이걸 타면 165가 떨어져요. 1650. 1650에다 적었어요. 밑에다가. 아직 계산하지 말고. 적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식하게 곱해라. 그럼 요거랑 곱하면 200이 되죠. 요거랑 곱하면 300이 되잖아요. 요거랑 곱하면 400이 되죠. 이게 900이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가는 대로 가야 돼. 맞지? 그럼 1650하고 900을 얘랑 가중평균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계산기 꺼내세요. 꺼내셔서 1650에다가 40%를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660 나와요? 660. 그 다음에 900에다가 60%를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540 나와요? 그럼 GT를 눌러보세요. 1200 나와요? 그럼 따라서 1, 2? 그럼 앞에 1, 2 달리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야, 효과가 없다. 괜히 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니까 50대 50은 자르면 됩니까? 잘라서 옆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맞나? 근데 이건 그냥니까 다 하나씩 해야 됩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위에 보는 것보다 옆에 거를 그냥 곱해버려서 숫자가 나와서 이걸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별표 3개.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이 나와 좋겠어? 1번이 나와 좋겠어? 야, 알아들었네? 1번이 나오기를 원하셔야 돼요. 50대 50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동영상 찍으니까 40대 60 보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연구를 봤더니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얘기 좀 해봐. 이거 안 하면 또 해야 된단 말이야.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 그냥 옆에 걸 그냥 무식하게 곱해. 곱해서 숫자 나오면 얘랑 가중평균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연습하면 그 포트폴리오는 더 이상 계산 문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반응이 있어야 제가 해줘요. 반응 갖고 먹는 사람인데 해도 그럼 나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넘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합격해야 되잖아. 여러분 왔죠? 나는 합격시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맨날 더불어야지 맨날 내가 뭐 어디에 뭐 나와 있는데 송우석 교수가 찍신 이게 뭐 지신이냐 그러면서 욕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하셔야 돼요? 그럼 1번하고 2번에서 어떤 게 나와야 돼? 1번. 잠시 기도합시다. 1번 나오게 50대 50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계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자산 비중이 나옵니까? 근데 50대 50이 쉬워요? 40, 60이 쉬워요? 50, 50은 옆에다 놓고 GD 하시면 돼요. 맞죠? 그럼 40, 60이 나오면 이걸 다 계산해야 됩니까? 그냥 옆에 거 곱합니까? 곱하는 건 금방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1200이 나오면 따라서 1, 2. 1200은 1, 2예요. 아, 이게 봐. 만약에 1300이 나오면 몇 %야? 13%가 되겠지. 원래 인생이 그래. 따라서 야매로 가자. 야매로 가는 거야, 인생이 야매. 내 말이 맞아요? 그냥이야, 맞히면 돼. 맞히면 되잖아, 맞히면. 반응도 없고, 이렇게.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풀어줬던 기대승이라고 요거 두 가지 보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요런 것들 좀 기억하잖아요. 요런 거. 꼭 반응을 보려는 건 아닌데. 또 가로치기가 나온다. 가로치기 나오잖아, 가로치기. 빨리 안 넘어가 있어. 자. 요 문제 기억나세요, 요 문제? 네. 기억나는 거 진짜? 네. 그냥 근데 찍어야 돼. 요거 안 찍으면 여기 X에다 놓고 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비관 쪽은 그냥이야 수익이 낮아요. 낙관 쪽은요? 높잖아요. 그럼 얘는 얘와 얘는 아니겠죠. 얘와 얘 사이에 찍으라는 거죠. 새벽 2시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요. 그죠? 그럼 얘 아닐 것이고, 얘 아니고, 얘 아닐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둘 중에 하나 넣어보는 거죠. 넣어서 얘가 맞으면 얘가 정답일 것이고, 얘가 땡이면 얘가 정답일 것이고, 대답은 안 할 것이고. 맞아요? 이게 학개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대수익률은 아까 요 두 문제랑 요것만 풀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따라서 GT로 간다. 그럼 그냥요, 지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문제는 찍어야 돼, 맞춰야 돼요. 얘도 찍고, 대들면 안 돼요. 이건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새벽 2시에 계속 야매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하여튼 야매. 제 연구실에는 학교 연구실과 야매 연구실이 따로 있어요. 이 야매가 더 힘들어요. 아니, 논문 쓰는 게 나아, 논문 쓰는 게 나아. 알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여기까지 하셨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었다.